비싼 값을 충분히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오, 정말 맛있어요. 감탄스럽습니다. 잘 왔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이포입니다. 이포의 구눅랑 호수 근처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포의 시내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이포 올드타운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인데 옛거리인 거죠. 벽화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서 아마 이제 이포를 오시게 된다면은 요런 이제 시내도 한번 구경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했거든요. 가서 이제 이포의 음식도 좀 먹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포의 올드타운입니다. 렛츠고! 저는 지금 이포 기차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랩을 타고 여기까지 왔고요. 이포 기차역도 되게 예쁘게 생겼죠. 여기가 이제 시내 중심가인 거예요. 올드타운 중심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포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버스보다는 기차를 타고 오시는 게 동선상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바로 제 등 뒤로가 이포의 올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짠! 뒤를 보면은 이포 와우! 라고 쓰여 있죠. 여기 기차역의 경우에는 1894년에 처음 부지가 선정이 됐고 1914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그것 때문에 자재가 부족해서 공단을 중단했다가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거진 100년 다 돼가는 건물이긴 하네요. 와, 꽤나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이포 사람들에게는. 기차역 앞쪽으로는 이렇게 위령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요거 이제 구글맵으로 검색하면 이포 워 메모리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외에 여기서 있었던 그런 공사를 하다가 이제 순직하신 분들의 그런 위령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전쟁이나 하나의 사건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이포 페락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순직을 하게 되면은 요 위령탑에 새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 오셨다면은 요거 정도 보고 가셔도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완전 땡볕인 점, 주변에 그늘이 한 개도 없는 점은 알고 오시면 좋겠죠. 지금 걷고 있는 이 건물, 이포역을 닮은 이 건물은 옛날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와, 우체국 규모도 크죠. 그리고 타운홀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마을회관 같은 역할도 했던가 봐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타운홀 앤 포스트 오피스라고 하는데 이게 올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여기도 되게 유럽풍의 건축물이 많네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가 꽤나 일찌감치 그런 유럽의 열강에 식민지대를 받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건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포의 명물 시계탑입니다. 이포 사람들에게는 웨딩 촬영 명소로 알려진 곳이죠. 시내 중심가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 막 규모가 크진 않고 굉장히 유럽 느낌이 나는 그런 시계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규모도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여기 이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비중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불교 사원이 은근히 많은데 그래도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거대한 모스크가 있는 걸 보면은 여기가 아 맞다, 그래도 이슬람 국가였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 골목을 걷기만 해도 꽤 느낌이 있어요. 벽화들도 많이 그려져 있고 가게들도 인테리어를 굉장히 독특하게 해서 그런지 꽤나 볼만합니다. 조명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밤에 오면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 이포에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여기에 오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보이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 관광객은 아직까지 이포에서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여기 많이 모르시긴 할 거야, 그쵸?
구글맵으로 검색을 하면서 오시다 보면은 무랄레인, 이포 무랄레인이라는 거리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은 뭐 올드거리, 옛날 거리, 그리고 벽화거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골목으로 지금 뜨던데, 저 멀리 보니까 또 이쁜 조명이 있는 거리가 나오기도 하죠. 여기가 구글에서 나오던 이포 무랄레인 거리입니다. 벽화거리 치고는 벽화가 많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보면 그래도 이렇게 중국 느낌이 세게 나는 벽화도 볼 수 있고, 확실히 양쪽에 조명이 막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밤에 오면은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짧은 거리지만 말레이시아 느낌보다는 중국 느낌이 강한 곳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고, 어떤 면에서는 말라카의 골목거리랑도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이포의 무랄라트레이는 여기 보이시는 골목만 있는 게 아니고 골목골목이 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벽화도 있고 예쁘고. 근데 실제로 구글맵으로 검색을 하면은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두 군데. 지금 한 군데는 이미 보셨던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그쪽도 이동을 해서 뭐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밥도 좀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되나. 다리를 건너면 이포의 또 다른 무랄레인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브 이포. 이쪽 뒤쪽으로 이제 벽화나 예쁜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리를 걷는 것도 재밌고, 주변의 환경을 눈에 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치나 풍경, 그리고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에 비해서는 약간 치안도 괜찮아 보여서 조금 편하게 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그냥 보이는 아무 식당에서 할까봐요. 더워서 이제 쉬어야겠어요. 지금 오늘의 여행이 거의 끝나가는데 점심시간도 끝나가요. 거의 2시가 넘은 시간이라 가지고 여기서 먹어볼까 합니다. 이름이 하카 이포타운이라는 곳인데 정통 중화요리? 요런 느낌이 드는 가게죠. 저는 지금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더워서 일단은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고급 중화요리집. 음식값이 비싸더라고.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먼저 야채볶음. 숙주 종류로 시키려고 했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 야채볶음을 시켰는데 되게 스몰인데 양이 많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놀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몰인데 동파용 느낌의 돼지고기 요리를 주문해봤습니다. 야,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밥은 따로 시켜야 된다고 해서 네, 밥도 따로 시켰어요. 요렇게 해서 한 상. 기가 막히죠. 배 터지겠는데? 네, 먹어보겠습니다. 뭐 무조건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전판이 있는 중국집이잖아요. 이게 맛이 없겠어. 무조건 고급 요리인데. 일단 밥부터. 숟가락을 이런 걸 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스타일의 숟가락. 게다가 밥이 날리는 밥이라서 젓가락으로 먹기 다소 좀 어렵긴 해요. 밥은 잡곡밥. 뭐 따로 없어요. 그냥 밥. 맛있는 밥. 즉흥적으로 주문한 야채볶음. 야채볶음인데 향은 뭐랄까 되게 향긋한 향이 나요. 고소 향긋한 향. 기름에 볶았나? 되게 맛있다. 뭐지? 무슨 야채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야채인지 모르겠는데 막 센 향도 없고 식감으로 먹는 그런 야채. 공심채 느낌도 좀 나는데 약간 다른 것 같고 되게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인 고기 보이시나요? 고기
이거 무조건 맛있지 뭐. 아, 기가 막힌다.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다 하면은 한 50링기쯤 나올 것 같아요. 50링기. 음료수까지 시켰으니까. 음료는 뭐 콜라 50링기쯤 나올 것 같고, 제가 아마 점심 식사로 여기서 먹었던 요리 중에서는 가장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비싼 값을 충분히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오, 정말 맛있어요. 감탄스럽습니다. 잘 왔네. 어차피 이포의 올드타운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싶어서 온 거니까 긴 시간을 여기다 할애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뭔가 이포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유지 이포라는 지역 자체를 여행 생각을 안 했어요. 바로 저는 그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마치고 페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잠깐 한 2박 정도만 여길 잡은 건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풍경의 도시가 페낭과 쿠알라룸푸르 사이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여기 거리를 만약에 지금이 아니고 밤에 온다고 하면은 요 근처로 해가지고 쫙 중국식 야시장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주변 전부 다 이렇게 야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밤에 여길 다시 올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장소에 야시장이 열리는구나 정도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중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리다 보니까 말라카에서 봤던 야시장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포의 야시장이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규모도 작고, 그리고 좀 이제 먹거리들 위주로 나오는데, 이제 중국식 야시장을 가보신 분들은 다소 아쉬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조금은 마이너한 느낌이 나는 야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포에는 야시장이 여기 말고도 많이 열려요. 근데 여기 만약에 시내 쪽에 오신다고 하면, 올드타운 쪽에 오신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가장 볼만한 야시장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포 시내 구경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도심 속에도 이렇게 작은 정말 귀엽게 생긴 시계탑이 하나 있는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시계탑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LED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LED로 시계를 표현해주는 그런 시계탑인 것 같은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긴 하죠. 낮이라 그런가? 주변으로는 이제 식당가들, 작은 식당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오픈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기도 하네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포의 올드타운 함께 구경하셨습니다. 올드타운을 둘러보면서 명소들도 가보고 벽화마을도 둘러보고, 그리고 점심 식사도 했는데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이포를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중심가, 여기가 중심가기도 하고, 그리고 역과의 인접성도 매우 좋고, 걸어서 이것저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포 여행 시 반드시 들리게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포 자체를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있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락 동굴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포 올드타운을 거닐어 봤는데, 이 두 장소만 해도 이포는 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2박 3일을 꼭 여행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1박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쿠알라룸푸르에서 당일치기를 해서 오시든 뭐 그렇게 해서 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만족스럽게 여행하고 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포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모습, 그리고 스포일러가 이미 된 것 같지만 페낭이라는 마지막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는데, 그 페낭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를 보여드리게 될 것 같네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